노자 실천 6탄. 이 세상에는 본래 선악도 우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있을 뿐이다. 노자는 세상의 모든 존재나 현상이 태어날 때부터 혹은 본래적으로 좋다거나 나쁘다,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물이나 사건 자체에는 미리 정해진 가치나 서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즉 있을 뿐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마치 돌멩이가 돌멩이로, 바람이 바람으로 존재하듯이 어떠한 인간적인 가치 판단도 더해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를 생활에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에 대해 변화된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으로, 실패를 그 반대로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성공과 실패는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특정 사업이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나 배움은 결코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귀중한 경험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단순히 나는 실패했다고 자책하기보다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전환점 또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는 대신 그저 상황의 변화로 인식하면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다음 단계를 더 객관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외모나 사회적 기준에 대한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봅니다. 현대 사회는 외모, 학벌, 재산 등 특정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우열을 가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노자는 이러한 기준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함을 상기시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화려한 모습이나 완벽해 보이는 외모를 보며 자신과 비교하고 자괴감을 느낄 때 그들의 모습은 그저 그들의 모습일 뿐이며, 아름다움이나 추함이라는 기준은 내가 만들어낸 것임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모습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만족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래 세상 만물은 아름다움과 추함도 없고 선함과 악함도 없다.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기에 추하다는 개념이 생겨난다. 노자의 이 말은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이라는 대립적인 개념들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노자는 이러한 개념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규정하거나 분류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그 반대편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것, 즉 추함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면 추함이라는 개념 또한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를 생활에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내 주변의 모든 존재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특정 그림, 음악, 패션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다른 것들은 별로다 또는 추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아름다움과 추함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정 장르의 음악이나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불쾌하다고 느낄 때 이를 나쁘다거나 수준 낮다고 단정하기보다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본래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다고 느끼면서 살아봅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춰 자신을 아름답게 혹은 매력적으로 보이려 애쓰며 그렇지 못할 경우 추하다거나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평가절합니다. 노자는 이러한 아름다움의 기준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외모, 강박이나 자기 비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나 습관에 대해 보기 싫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이 정말 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학습된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 집중하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하다고 여기기에 악하다는 개념이 생겨난다. 이는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선함과 악함의 개념 역시 인간이 특정 행동이나 가치를 선하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악하다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노자는 말합니다. 즉, 선이라는 잣대가 없었다면 악이라는 잣대 또한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대립적인 개념들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사회가 형성한 규범과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게 만든다는 통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를 생활에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타인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강하게 가지지 않도록 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선택을 보며 이건 옳지 않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지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상황에는 다양한 맥락과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 동료가 상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단순히 쟤는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또는 내 방식이 더 선하고 효율적인데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난이나 편견을 줄이고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죄책감이나 완벽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노자는 선함과 악함, 완벽함과 불완전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자신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기준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거나 운동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실패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자책하기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상황일 뿐이며 잠시 멈추었을 뿐 다음번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선이라는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를 있음으로 여기기에 무가 없음이 공존하고 난을 어려움으로 여기기에 이가 쉬움이 되어 공존한다. 이 구절은 세상의 모든 대립적인 개념들이 사실은 서로를 전제로 하고 서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며 함께 공존한다는 상호 의존성을 설명합니다. 있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의 없음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둘은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방이 비어 있음이 있어야 가구를 놓을 수 있고 그 방이 방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라는 경험이 있어야만 쉬움이라는 개념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항상 쉬웠다면 우리는 쉬움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이분법적 개념들이 서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짝을 이룬다고 보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임을 암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를 생활에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때 노자의 가르침은 어려움이 단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쉬움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자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려움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서 다음에 오는 쉬움을 더욱 값지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좌절하기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다음번에는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어려움 덕분입니다. 내 삶에서 비움과 여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언가로 끊임없이 채우려 합니다. 스케줄을 가득 채우고 물건을 구매하고 정보를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없음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없음의 공간이 있어야 있음이 의미를 가집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이나 여백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 내가 무언가를 비워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노자의 지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하게 명상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을 길무로 여기기에 단이 짧음이 되어 길고 짧음이 공존한다. 이 구절은 김과 짧음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조차도 서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떤 막대가 길다고 말하려면 그보다 짧은 막대가 존재해야 그 막대가 길다는 의미가 성립됩니다. 반대로 짧음이라는 개념도 길미 있기에 의미를 가집니다. 노자는 이러한 상대성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된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대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곧 모든 사물이나 특성에는 양면성이 있으며 심지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통찰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혜를 생활에 어떻게 실천해 볼까요?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지혜는 길고 짧음이 공존하듯이 우리의 단점이라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든 특성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우유부단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특성을 신중하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고집이 세다는 평을 들을 때 이를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면모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인정과 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마다 시간, 거리, 양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간을 어떤 사람은 짧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러한 상대적인 인식을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을 때 나는 10분이나 늦다니 너무 길다 고 생각하여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겨우 10분인데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길고 짧음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타인의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시대의 노자가 환생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람들아,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온갖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앉아있는 그 존재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길.